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창현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아무래도 또 더할 나위 없이 또 좋았던 섹터들이 굉장히 많았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 와중에 지켜보게 되면 내 계좌는, 내 포트에 있는 내 종목들은 왜 시장만큼 안 올라가지 하는 궁금증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지금 이 야인시대 시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요일 야인시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용령님께서는 또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셨는지 이야기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코스피 지수가 3,000이잖아요. 네. 3,000포인트인데, 네. 코스닥 지수도 한 1,000포인트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오늘 시장을 바라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상법 개정하고 또 정부 정책 수혜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또 조금 가여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전처럼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맞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아예 그냥 저점에 있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가 내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 극차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느낀 한마디, 제가 들은 생각은 뭐냐면은, 언제나 이랬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누군가는 크게 수익이 나고 또 누군가는 크게 손실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이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시장 보면서 해봤습니다. 네, 우선 제 의견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저는 오늘 시장 얘기 좀 많이 했죠. 아까 좀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열심히 시장 얘기하고 왔었는데, 사실 지금 시장 보면 트렌드가 거의 정해져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라면은, 우선 우리 운용령님께서도 잘 설명 주셨지만 정책 단위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또 오늘도 강하게 이제 불을 뿜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랠리는 저는 우리한테 달렸다기보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또 국내 정책상의 스테이블 코인의 모멘텀에 달렸다기보다 실제로는 이제 서클 따라갈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냐면, 구체적으로만 봐도, 구체적으로 말고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을 때 그 파급력,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 단위로 보면 국내 스테이블 코인은 제한적인 게 사실이에요. 그럼 그렇다라면, 그럼에도 올라가고 있는 구조는 예시를 들었을 때 과거의 양자 컴퓨터,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랠리를 펼쳤을 때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다. 글로벌에서 양자 관련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관련주들이 급등을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해당 모멘텀이 같이 이제 병행되고 있는 형태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 정책 단위보다는 좀 글로벌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본다라면, 실제 국내 정책 단위로 수혜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따로 있다라고 봐요. 저PBR 종목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종목들, 그리고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PBR 종목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소외되었던 그 많은 종목들은 실제로 밸류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이제 정부도 당연히 추진하고자 구체화하고 있지만, 당에서도,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원내대표가 직접 의견을 이야기할 정도로 구체화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법 개정을 어느 정도 난이도로 진행할 것인가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양보할 기색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양보할 기색이 없냐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차원, 그리고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 차원에서요.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실제 우리 투자자로서는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많죠. 지주사, 금융, 자동차, 부품 포함해서 금융도 보게 되면 증권주들, 은행주들도 있잖아요. 게다가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해당 종목들을 지금 우리는 포트의 일부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반도체의 도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HBM 딴 종목들,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던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반도체는 랠리까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증시를 보게 되면 반도체가 우리 살아있어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에서 풍향의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 실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괜찮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마이크론 대비해서 이제 밸류 평가를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정도 오늘 시장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단은 제가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삼성 SDI 16만 8,600원에 30% 여유 자금으로 매수했습니다.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최대한 끌고 간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이제 보는 것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우리가 타겟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장기 보면은 3년, 5년은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그럼 그런 기점으로 설명을 드리자라면은, 사실 삼성 SDI는 국내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선 가장 나은 편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네. 어떤 측면들이 그런가 하면, 지금 업황 안 좋은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죠. 실제로 지금 당장 실적 기대감 갖고 있는 형태로 바라보시는 거 아니라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충분히 많이 빠졌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이거를 모멘텀 플레이 또 단기 스윙 정도의 관점으로 타겟하면 절대 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예 중장기적으로 볼 거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삼성 SDI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2차전지 뉴스 접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대규모 셀하고 있는 셀 3살 같은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뭐 돈을 벌어야 그걸 가지고 투자를 지속할 텐데, 돈을 벌 걸 예상하고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이야기해왔으나 생각보다 돈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당연하겠지만 투자가 취소되고 축소되는 국면에 들어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상증자까지 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 스탠스를 놓지 않겠다라는 걸 가져가고 있는 건데, 과거에도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요, 어려운 시점에서 투자를 줄이지 않았던 기업들이 살아남았었습니다. 저는 삼성 SDI도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중장기적 관점입니다. 만약에 이거 저는 한 3년 못 들고 가요. 저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한 3달? 이 정도 들고 수익 보고 싶어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요, 삼성 SDI 지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처럼 주가 다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노는 애들 아직도 태반이에요. 주가 지금 지수 같은 경우 3,000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바닥에 있는 건 안 사면서 삼성 SDI만 사야 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업황도 다 비슷하게 안 좋은데.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만 저는 관심을 좀 둘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지금 30%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죠. 중장기는 뭐냐면 모아야 돼요. 천천히 비중을 투자해서 모아가는 관점인 겁니다. 한 번에 고비중 들어가는 건 어떤 때 많이 하죠? 네. 기간을 오래 두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시세가 나오는 곳에서 수익을 보겠다 할 때 비중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치에 안 맞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건데 지금 30% 들어가서 묻어놓겠다는 이상한 겁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은 오늘 몇 프로, 다음 달에 몇 프로, 또 다음 달에 몇 프로 하면서 서서히 평단을 시장의 리듬과 함께 조절해 나가는 구조인 건데, 그런 전략은, 세부 전략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많이 사서 지금부터 한번 버텨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 중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견디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내 평단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더 사야 되는데 이미 많이 사놨거든요. 그럼 또 한 번 더 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 몰빵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보시면은 지금 이치 안 맞기 때문에, 만약 중장기를 하시겠다면 비중 많이 걷어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자리 있을 때까지 비중을 걷어내시고 서서히 모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장기로 보면 얼마까지 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3년, 5년 뒤에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요. 저는 무의미한 예측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투자는 이렇게 봐야 돼요. 삼성 SDI가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정도는 이야기 드릴 수 있겠으나 이거를 제가 더 많은 해석을 드려서 과하게 유추해 드리는 거는 오히려 투자에는 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만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비중 확 줄이세요.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확 줄이신 다음에 내려가는 구조 속에서 비중을 더 담는 형태를 띠자. 또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당 기간 동안에 맞춰서 비중을 담아가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중장기 투자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2차 전지를 지금 중장기로 보지 않는 형태입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업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두고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해석은 말씀드리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삼성 SDI를 중장기로 투자하는 것 말고 성장하는 산업 위주로 좀 보시되 그 안에서 타겟하는 것들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53,000원에 20%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그 전고체 관련된 그런 황화리륨 관련된 사업을 신성장 용역으로 지금 그룹사에서 좀 약간 총력으로 지금 연구개발하는 기업인데요. 기존에 관련된 그런 그 사업 측면에서도 보면은 실적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작년에 1분기 때 매출액이 522억 원인데 올해는 989억 원,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때 1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1억 원으로 약간 증가가 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업황하고 맞물려서 지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한 805, 올해 같은 경우 아무리 그냥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도 한 50배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업황이 안 좋은 섹터의 그런 종목이 PR을 50배를 적용해 준다? 주가는 사실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신정부 정책 수혜에 2차 전지도 포함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정부 정책 수혜는 되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지원을 강하게 해준다 그래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무시는 못 하거든요. 미국 측면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전기차 구매를 했을 때 보조해 주는 게 우리나라 한국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2026년도부터 아마 전기차 구매할 때 주는 보조금이 폐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된 그런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쪽 보면은 과거에는 그런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는 거를 약간 제한을 하고 친환경 그런 차로 이렇게 구매하게끔 장려를 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서부터 그게 이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괜찮기는 한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차 전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2차 전지 소재가 되는 니켈하고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해야 돼요. 근데 리튬 가격 바닥에서 아직까지 저점을 확인하고만 있고 니켈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걸 보고서 2차 전지를 가야 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2차 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운영력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별명이 에코초이고 첨보초이고 코스모초이고 이랬었어요. 제가 성이 첼시기 때문에 코스모초이, 첨보초이, 에코프로초이, 에코초이 이렇게 불러졌는데
최근에 저는 2차 전지 아직까지 저는 2차 전지 뭐 계속 뭐 컨퍼런스 거의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수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분기 실적이 저점일지 아니면 2분기가 저점일지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이런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수 스페셜티가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8.6%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지수 상승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프로그램 26만 주 매수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25만 주가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올라간 게 에코프로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수가 38만 주 유입되면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37만 주 잡혀 있고 거기에다가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약간 프로그램 그 매수 매도 성격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게 올랐냐면은 또 네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수가 20만 주 들어오면서 역시 전고체 관련돼서 수혜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한농화성이고요. 한농화성도 7만 7천 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좋아지고 뭐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지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돼서 올라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승이 지속돼 있지는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매수 가격이 53,000원이기 때문에 반등의 목표치는 저는 뭐 한 5만 원 정도?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직전 고점의 위치가 47,000원대인데 47,000원부터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한 20% 정도 되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한 최소한 6개월 정도 보유하겠다 아니면은 지금 벌써 6월달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보유한다 그러시면은 1차 5만 원, 2차 뭐 6만 원 이렇게 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증권주 많이 올랐어도 증권주 관심 가지셔도 되고 또 지주사 괜찮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들이 다 그냥 다 진짜 저기 그 바닷가 가면 바닷가 모래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바닥에 다 깔려버렸어요. 그냥 약간 거기에 이제 다이아몬드도 박힌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너무 지금은 기대감을 갖지 말자. 저 이렇게 얘기해도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업 탐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어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나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나는 중장기도 갖고 가겠다. 그러면 예스. 그런데 그냥 나는 막연하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제일 후순위거든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 2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20, 30%는. 그래봤자 얼마죠? 2차 전지가 10만 원에서 지금 만 원까지 빠졌는데 만 원에서 13,000원 된다 그래서 무슨 그게 수익 올라간 겁니까? 올라간 게 아니지. 10만 원에서 13,000원, 만 원에서 3,000원 30% 올라서 13,000원, 50% 올라서 15,000원 그게 무슨 수익이에요. 상승이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냉정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1차 5만 원, 2차 6만 원인데 길게 투자하실 거면은 한 1년 정도 보유를 하시고 나는 좀 짧게 끊는다 싶으면은 5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절반이라도 축소하시고 다른 섹터로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HMM 24,500원에 10%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단기로 들어갔다고 하시네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MM은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좀 붙었죠. 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해운주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요. 다만 노이즈가 껴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것들은 운임이 급등한 거예요. 여기서 운임이 급등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이란의 지금의 사태. 물론 지금은 이제 휴전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모습들이 운임률을 급등하게끔 만들었죠. 호르무즈 해협이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노이즈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정책 단위 모멘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오늘 낙폭이 크게 나왔다고 회복하긴 했는데 이 지점은 당연하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는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 종목을 들어갔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기대하고 단기로 들어갔다고 하시니까요. 저는 사실 이 유가의 급등 그리고 운임에 대한 급등을 토대로 HMM이 수혜주로 꼽혔기 때문에 해증성 종목으로의 테마주를 타겟하시지 않았을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자리가 딱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잡으셨을 경우에는 내가 바라보는 뷰에서 틀린 상황이 발생하면은 빠르게 걷어내는 게 항상 가장 좋습니다. 단기 투자를 할 때에는요. 그러니까 나는 전쟁이 좀 중장기화되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유가라든지 유가의 급등세나 운임에 대한 급등이 좀 더 가속화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접근했다라면 당연히 걷어내야죠. 휴전으로 넘어갔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HMM은 좀 더 봐도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지금 너무 쌉니다. 네. 결국 이렇게 싼 기업들, 실적이 좋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굉장히 많은데 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지금 정도 평단이면 그냥 들고 가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굳이 단기 거래를 하겠다 하시면은야 뭐 당연하겠지만 이 노이즈가 끝났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겠지만 저는 그런 관점보다 이거 10% 사셨잖아요. 이거 혹시나 좀 더 밀리는 구조로 가면 그러니까 한 22,000원 밑으로 가서 막 21,000원 이렇게 레벨이 잡힌다 하면은 저는 그냥 한 번 더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좀 들고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노이즈도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저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들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HMM의 이전 가능성이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올 때쯤이면 더 많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전쟁 테마로 바라보는 거는 일단 락이 됐어요.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를 바라보는 지금의 관점은 지금 이 실적 가지고 이 주가에 있어? 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HMM은 지금 주인이 없죠.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HMM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수 노이즈가 붙게 되면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인 없는 거를 왜 자꾸 이야기 드리냐면 그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이 저가 레벨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완전 주가 땡겨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구조로 갑니다.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저는 지금 딱 그 이전 하단 박스에서 고가 트라이하고 있는 지점에서 그냥 더 가져가자. 그리고 아예 기간 투자 관점으로 보자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단기가 너무 좋아요. 전 무조건 단기 대응할래요. 하시는 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제 의견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좀 끌고 가보자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저는 코스피가 이제 3,000 좀 돌파했잖아요. 오늘 3,100 트라이 들어갔는데 이래도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쌉니다. 지수 입장에서 보면. 저 한 4,000 가도 비싸다 소리 못 들어요. 한 평범하다 정도? 그래서 지금 증시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HMM 같은 알짜 기업들은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한번 들고 가 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격 말고 기간 관점으로 좀 이야기 드리자라면 한 6만 원 정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6개월 정도 들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데 자 그랬을 때에는 이 35,000원 정도 레벨까지는 네, 볼만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C 1,800원에 2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답답하다. 그냥 주가가 뜨뜻미지근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YC는 저희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이고요.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그리고 실적이 아마 2분기는 잘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주받은 것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2분기는 아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이게 한번 화면 보시면은 YC가 그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최근에 공시 나온 거 보니까 5월 19일 날부터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208억 원 정도 거의 한능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511억 원짜리가 3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 그 공시 나온 게 있고요. 납품 공시. 그리고 하나가 또 어떤 거냐면은
294억 원짜리가 아마 올해 6월 16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해가지고 아마 2분기 실적부터 조금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게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가는데 그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잘 됐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능하게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국내 소부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조금씩 이제 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런 반도체 소부장업체들은 아마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그냥 지금 참혹하죠. 참혹해요. 지금 저점이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1,200원 정도 있는데, 다 대부분이 반도체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렇습니다. 다 저점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11,000원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한 12,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유일하게 지금 못 올라간 섹터가 반도체가 못 올라갔거든요.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은데도 서서히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도 실적 전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가 넘어갔는데 코스닥은 지금 오늘 3,100포인트예요. 근데 코스닥은 이제 정확히 800.93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일단은 코스피 지수 상승하는 거에 한 5분의 1만 따라간다 그래도 저는 한 85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850 정도. 850 되는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그랬을 때 코스닥 지수가 850이 갈라 그러면은 2차 전지 조금 올라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올라주고 그다음에 바이오까지 올라가면은 그냥 850 이거 돌파한다고 봐요. 850 돌파하고 9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대형주 위주로 해서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중소형주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YC 같은 경우는 일단 12,000원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자. 그리고 지금 막 답답하긴 하더라도 일단은 12,000원까지 한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27만 4,000원 1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CJ제일제당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실적 성장이 나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 식품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에서 캐파를 어느 정도 확장해 나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점유율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앞으로의 퍼포먼스 값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CJ제일제당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공감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주가가 많이 누워 있거든요. 근데 이거 누워 있는 주가는 사실 CJ제일제당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물론 지금 5월, 6월 들어서 증시가 막 부르고 있긴 합니다만 4월까지 펼쳐진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증시에서 흔히 말해서 대표적인 산업재 섹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가 눕고 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지수대로 망가져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제당 같은 종목들은 못 갔죠. 근데 저는 지금처럼 유동성 좀 풀려있는 장세라면 이런 기업들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지만 먼저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글로벌에서 점유율을 그럼 차지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비비고 만두 있죠. 이거 국내에서만 1등 아닙니다. 북미에서도 만두 기업 중에는 1등 캐파 차지하고 있고요. 2등 기업과는 점유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점유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비비고 만두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CJ제일제당의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피자 브랜드들도
북미에서 점유율 1등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하는 브랜드예요. 프랜차이즈 말고. 자, 그럼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제일제당이 지금 실적도 뭐 잘 나오고 있는데 더 앞으로 올라갈 게 좀 뻔해지는 구조가 나오고 있고 매년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랬을 때는 잘 모아가면은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이제 수확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지금이 오히려 시장 상황 때문에 좀 저평가 영역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보다 옳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표가를 좀 문의 주셨는데 전 얘도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끌고 갔을 때 기대값이 높은 애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퍼포먼스가 주가에 적용되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실적은 잘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눈여겨보시면 괜찮은 쪽 많을 거예요. 제가 이쪽을 소비재로 좀 구분짓고 말씀드리곤 하는데 특히나 제 유튜브 김근혜 근본투자 통해서 음식료도 좀 종종 이야기 드리는데 되게 관심 많이 가는 업종입니다. CJ제일제당은 물론 평단이 막 엄청 저점 형태에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들고 가볼 만하다. 그리고 10% 비중이잖아요. 음식료 타깃하기 아주 적당한 비중입니다. 항상 뭐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의 섹터에 100%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퍼포먼스 기대값은 높아지겠지만 리스크도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면 비중을 그렇게 높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소비재를 좀 타겟하고 싶고 저평가에 있는 소비재를 타겟하고 싶다 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면 저는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보여져요. 이거 그냥 그대로 한번 들고 가보죠. 실제로 기관 투자 진행하게 되면은 이전 고점이 40만 원대인데 여기까지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 35만 원 정도 레벨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 정도 의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엑시콘 14,830원에 20%. 저한테 반도체 많이 진단이 올라오네요. 제가 반도체 좋아하는지 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엑시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그 CX에 관련돼서 약간 뭐 삼성전자에서 CX에 관련돼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을 때 엑시콘하고 그다음에 네오셈하고 두 개 회사가 탑픽으로 움직였었거든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런데 이 두 개 회사가 약간 틀린 게 뭐냐면은요. 지금 자 네오셈부터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네오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1분기 때 매출액이 285억 원에 영업이익이 26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은 149억 원으로 약간 감소를 했지만은 영업이익이 1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엑시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매출액이 71억 원 영업 손실이 48억 원 적자. 근데 엑시콘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19억 원. 영업 손실이 57억 원 적자. 주가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뭐 HBM3 8단, HBM3 12단 그냥 엔비디아 향으로 해가지고 납품을 한다, 수주를 받는다, 뭐 제품 인증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라도 된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그런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애플의 아이폰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인데 거의 독점을 하다 싶어가지고 휴대폰 사업에서는 좀 이익이 많이 나는데 반도체 부문에서는 그냥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거의 7분의 1 수준? 한 1조밖에 못 났어요. 1분기 때.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그래서 모든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아마 삼성전자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양치기 소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엑시콘 주가가 이런 거예요.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막 기대감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혜되니까 매출도 많이 발생하고 이익도 많이 나겠다 이래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냥 뭐 요번에도 지난주인가 글로벌 전략회의를 지금 삼성전자가 개최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HBM 뭐 이제 4 얘기하고 있어요. 3, 8단, 12단도 엔비디아 제품 인증 테스트 통과도 못한 글로벌 최고의 그런 반도체 기업이
이제는 뭐 HBM4 얘기하고 있다고요. 생각해봐요. 3 못 만드는 회사가 4를 잘 만들까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상태예요. 엔비디아가 GPU 관련돼서 HBM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도 계속 수율을 높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뭔가 그 HBM 수주를 그 제품 인증을 받는다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잘 돼야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 무능력하다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정부 차원에서 삼성전자만 이렇게 막 투자를 뭐 지원을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코는 약간 뭐 아쉽기는 하지만은 목표 주가 지금 14,800원에 매수를 했어서 보유를 하고 계셔도 강하게 한번 뭐 이벤트라든지 이슈가 있어서 올라올 때 그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서 목표 주가를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투자 의견은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강했던 종목이네요. 카카오 게임즈 29,600원에 8.9% 비중이 좀 특이하십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출까요? 아니면 더 지켜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의 최근 모멘텀은 사실 더 나빠질 게 없을 정도입니다. 실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도 지금 계속 적자 유지하고 있죠. 내년에 신작 좋을 거다, 내년에 신작 좋을 거다 얘기만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실적 성과로서의 기대감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럼 지금 카카오 게임즈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들어갔나요? 라고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 이건 순전히 지금 카카오 그룹주가 랠리 나오고 있는 거에 동참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일단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에서 모멘텀을 국내 대장으로 좀 받고 있고 또 AI 모멘텀 받고 있는 것 중에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카카오가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계열사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이런 애들이 따라붙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투자의 이제 본질 이 기업이 돈 잘 벌고 있냐랑은 사실은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평단이 얘가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비싸게 사신 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비싸져 버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추매 타이밍은 사실 없다라고 봐요. 업황이 돌려 세우는 구조 보고 앞으로 길게 끌고 가야지 했을 때 추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아직 업황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고 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업황 얘기하기가 사실 애매한 것들이 좋은 게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잘 나가고요. 내 게임 이미 안 팔리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 게임주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잡히긴 사실 지금은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다. 과거에 이제 언택트 하던 시기에나 게임주들이 하나로 몰려서 움직였지 그 이외의 시기에서는 게임주가 하나로 움직였던 적은 없거든요. 다 개별성을 띄었지. 지금은 개별성을 띄는 장세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옳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올 때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냐면 사실 저는 본전까지 오게 되면 본전을 다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본전 안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그려줘야 됩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거 꼭대기에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 꺾이는 형태 보이면 꺾이는 구조에서 파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날의 유동성, 그날의 시황, 또 그날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이 뷰에 맞춰서 가는지, 또 어긋나는 지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이평선 있으면 이평선 5일선 있습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해야지 정도로 기준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 보여요. 만약에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까지 5일선 이탈하면 팔아야지로 보셔도 되는 거지만 사실 저는 본전까지 오면은 과감하게 카카오 게임즈는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 23,500원에 10% 매수를 하셨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줌 인터넷 그 자회사 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AI 관련된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스트 소프트 그 주담 기업 관계자 예전에 플리토 주담이었다가 지금 이스트 소프트로 옮기셨는데 전화를 해보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솔트룩스도 열심히 하고 있고 플리토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음 AI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심히는 하는데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요. 연구 개발을 하고 이런데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익이 조금 뭐 이익으로 전환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신정부에서 AI 국가대표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해야겠다는 게 아마 한 달 내로 아마 그거를 공고를 내가지고 선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선정되는 기업 자체가 이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측면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굉장히 좀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이 이스트 소프트의 그 계열사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이스트 에이드라는 회사가 상장회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비상장회사입니다. 게임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근데 이익이 크게 나는 회사는 없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은 이게 연구 개발을 하려면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스트 소프트의 그런 연결 실적도 보시면은 지금 계속 그 이익이 안 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액 1,025억 원에 당기 순손실 135억 원.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본다 그러면은 매출액 250억 원이 나왔는데 44억 원 적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노보주 중에서 뭐 하이젠 RMN이라든지 노보티즈 또 여러 가지 클로버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서 이익이 크게 나지 않는다 그래도 막 주가가 막 엄청나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리고 AI 다음에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게 피지컬 AI다 그래가지고 노보 쪽을 많이 지금 주목을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이 뭐 약간의 그런 고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거는 뭐 좀 약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이스트소프트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800억 정도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1년 동안의 박스권이고, 주봉 차트를 본다 그래도 지금 기대감으로 해서 작년 1월 달에 49,8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지금은 고점은 3만 원, 그리고 저점은 한 15,000원 정도에서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한 3만 원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고가 간 종목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그 다음에 소이투독스,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소이투독스인데 두 개 종목이 신고가를 가서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최근에 1년 기준으로는 신고가 갔어요. 자, 지금 1년 기준으로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이투독스. 근데 얘네들이 뭐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종목마다 약간 특징이 있는데 얘 신고가 갔잖아요. 못 간 게 지금 이스트 소프트인데,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고가 요거 1년 신고가 52주 신고가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한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29,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현재 지금 조금 수익 나 있으니까 여기서 뭐 좀 흔들림이 있어도 28,900원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해운주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네요. 페노션 4,270원에 10%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좀 들고 가고 싶으신가 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이거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는데 여기 매수가는 이 꼭대기 잡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 급등하는 날 사신 거 아니죠? 이거 차트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차트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거 혹시 이날 사셨나요? 제가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친 날? 이게 잘 안 보이시니까 요 색깔로 해드릴게요. 이날 사셨으면은 지금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평단을 잡고 이제 추가 매수하려고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평단이 위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이 종목을 좀 끌고 갈 용의가 있다라는 건데, 끌고 간다라는 거는 이 종목을 내가 유리한 자리에서 잡으셔야 돼요. 유리한 자리에서 잡는다라는 건 얘가 올라갈 때 잡는 게 나한테 유리해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내려와 있을 때 잡는 게 유리해요. 당연히 내려와 있을 때 잡는 게 유리합니다. 거기서부터 평단을 추가하면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전략을 구축해야 내가 유리한 데서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 근데 이게 첫 타점이 여기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 밑에서 잡으려면 이제 한참 밑에서 잡아야 이 단기 박스 한 중간 정도 가격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밑에까지 내려와 줘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최근 저점 4월 9일 이거 무슨 날이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대한민국에 너네 52% 관세 한 맞아볼래? 얘기 나와가지고 증시 쇼크 나왔던 가격입니다. 그럼 이런 쇼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이 가격 줄 리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게 어려운 싸움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이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거 쫓아가는 매매하실 거면 이거 단기 매매하겠다, 단기 거래 또는 단타 치겠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건데 그럼 단타 칠 거였으면은 이거 내 뜻대로 안 갔으면 손절하고 나오셔야죠. 그래 밑에서 다시 잡죠. 그런 세부 전략이 좀 필요해 보여요. 페노션은 사실 지금 실적이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성장치 기대감 같은 거를 보게 되면 HMM이 좀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해운주를 좀 들고 가고 싶다면 HMM은 적극 권장하는데 페노션은 조금 후순위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페노션은 지금 정책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게다가 관세에 대한 노이즈도 있었죠. 이란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이미 운임료는 폭등했다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기 수익률 같은 거는 아무래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죠. 긍정적으로. 그럼 이런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끌고 가 볼만하다 정도 의견을 드릴 수 있겠으나 평단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정책 수혜 가능성 얘기 드린 거는 얘네가 PBR이 한 0.3배대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PBR 종목들의 PBR 목표치로 보면은 0.8배거든요. 여기서 한 2배 정도 올라가야 목표치인데 목표치까지 보는 이런 좀 단적인 계산 말고 이 모멘텀상 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 정책 수혜가 충분히 페노션한테도 작동할 수 있겠다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추가 매수는 싸게 살수록 좋은데 그건 당연히 좋은데 이 가격대가 좀 위에서 잡히는 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잠시만요. 얘가 지금 표시가 이렇게 나네. 네. 그리고 얘가 지금 이미 하방에서 4월 초부터 해서 위로 출발하고 있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이 밑으로 기다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매수 쌓이는 이 3,800원 라인 있죠. 오늘 도달했던 가격. 여기 찍을 때 저는 한번 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당연히 마이너스 잡히겠죠. 그거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첫 타점을 위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만큼 더 사시는 거는 3,800원 정도 구간에서 보시고 얘는 이제 기간 투자 관점으로 했을 때 이 5,000원 정도 가격은 충분히 넘어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바라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간 투자 관점으로 보면 사실 제가 가격 전략 드린 대로 하셔도 되지만 똑같은 류의 HMM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붙어있는 재료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네, 덱스터 8,560원에 15% 보유를 하셨는데요. 몇 년 전에 그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중심적으로 약간 신성장 산업, 그리고 또 뭐 신성장 테마라고 얘기해야 될지 산업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엄청나게 위메이드가 20만 원 넘어가고 그때 위직 스튜디오 또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덱스터는 그런 특수 효과 뭐 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컨텐츠 제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특수 효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2대 주주의 CJ EMN이 한 6.7%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대주주가 한 21% 지분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시가총액이 1,934억 원,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계속 적자가. 매년 그냥. 매출액은 650억에서 500억대 지금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고, 영업손실이 2022년도 25억 적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89억 적자고 계속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150억 원인데 영업손실이 36억 원 적자. 근데 시총이 2천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저평가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고평가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당연히 뭐 비싸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주식을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프리미엄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AI도 적자고 로봇도 적자인데 뭐 지금 특수효과도 앞으로 성장산업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예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메타버스 얘기하는 그런 뭐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 이야기하는 그런 글로벌 빅테크 있습니까? 대부분 빅테크들이 AI 투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노본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국내 대기업도 그렇고,
로봇하고 AI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메타버스는 이야기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덱스터가 특수 효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로봇하고 연계된다? AI하고 연계된다?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뭐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장성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도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박스권 흐름이고.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8,560원이니까 매수가까지는 근접해서는 한번 갈 것 같아요. 여기가 8,500원 부근이거든요. 바로 직전 고점의 위치가 8,500원이고 그 다음이 9,000원인데 이럴 적에는 여기서 그냥 한번 급등이 한번 일어날 수 있겠죠. 계속 하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9,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보유를 하시는 전략. 그래서 9,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그럼 8,500원에서 9,500원. 요 정도는 한 번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때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시고 잘 팔아서 수익으로 전환되고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뷰노고요. 네,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31,000원에 10%예요.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셨어요? 너무 안 올라서 유닛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뷰노는 아유 너무 안 올라서 제 매수 단가까지 올 수 있나. 같은 이제 의료 AI 플랫폼인데 네. 또 둘 다 영상 분석하는 기업들인데 이 루닛은 좀 좋은데 이 뷰노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한번 드리는 내용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청자님은 알고는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샀구나. 근데 제가 먼저 대전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성장 산업들 중에서 실적을 제대로 못 내고 적자 폭이 큰 기업들 중에서는 항상 큰 모멘텀을 받고 나서 쭉 빠진 상태에서는 그 이전 고점까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뷰노. 딱 그런 사이즈죠. 네. 여기 얼마냐? 5,000원입니다. 22년도에 5,000원에서 출발해서 23년도에 보면 7만원 가요.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10배가 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지점들을 한번 만들고 나서 내려간 기업들은 대부분 여기 못 넘어갑니다. 이거. 내가 실적으로 증명해서 위로 가는 애들 말고 또 내가 데이터로 증명해서 숫자로 증명해서 올라간 기업들 말고 단순히 모멘텀, 의료 AI 얘네가 잘한다더라. 이 당시만 해도 최대한 노이즈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글로벌에서 이제 의료 AI 기업들 영상 진단에서는 2등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사실 그런 성과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기대감으로 뻗은 주가는 그 주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숫자 증명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루닛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은 얘기들은 계속 붙어요. 이렇게 살도 붙고 이런 얘기도 붙고 저런 얘기도 붙고 하는데 결국 주가에는 그 얘기만으로는 작동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숫자로 증명한다라는 건 뭐냐?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 시스템이죠. 딥카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심장병 타겟으로 해서 AI가 직접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는 어느 정도의 폭을 두게 되면은 문제가 없겠구나. 이 범주를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파는 건데 국내에서는 인허가가 됐고요. 미국에서 지금 인허가가 안 돼서 골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25년도에 좀 있어요. 하반기에 좀 예상되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 결과값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결과값 나오기 전에 바이오 기업들도 유사한 형태지만 FDA 승인 될 것 같다 하는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좀 위로 뻗거든요. 그럴 때 잘라내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FDA 승인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얘네가 만든 솔루션을 팔아야 됩니다. 그럼 막대한 마케팅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 예시로 할게요. AI, 의료 AI는 통과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시간만 해도 한 4년 써야 됩니다. 4년으로 돈도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써야 돼요. 그랬을 때 팔로를 뚫냐 마냐를 가지고 싸우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당연하겠지만 뷰노의 지금의 재무 상태라면 유상증자가 거의 필연적입니다. 그럼 그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주가는 기대감 받았다가 다시 내려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죠. 그러면
저는 실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멘텀 붙었을 때 쭉 올라가면 파는 구조로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제 7월부터 해서 스물스물 이야기가 좀 나올 거예요. 이거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매도로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붙는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유추 정도만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거래 대금이 거의 없죠. 해도 한 60조 정도, 67조 잡힙니다. 거의 완전 소외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 좀 붙는 정도, 그리고 의료 AI가 좀 붙는 정도에 따라서 이거 매수가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얘네가 안 붙는다, 거래 없이 스물스물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거 본전에 그냥 나오세요. 아니면 올라가는 구조 잡혔을 때 제가 야인시대 화요일 날 나오잖아요. 전화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어느 정도 터진다, 유동성 어느 정도 확보한다, 섹터가 같이 움직인다 아닌다, 뭐 이런 상대적인 지표들을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 것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응하자, 이게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좀 제 얘기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없으시고요. 그냥 본전대만 나오면 되는 거죠. 본전쯤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네, 좀 더 좋은 감사합니다.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전력 35,700원에 비중 10% 매수를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만세인데, 만세를 코스피 시장만 하지 말고 코스닥 시장 만세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오늘 저 주식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요. 만 30년 이상 했는데 한국전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상한폭이 상승과 하락폭이 15%였을 적은 모르겠지만은 상승과 하락폭이 30%인 이 시점에서 한국전력이 최근에 그 전기요금 동결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했었거든요. 그런데 동결에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 하나로 오늘 주가가 진짜 지금 NST하고 지금 KLX가 같은데 KLX로 봤을 때 20% 상승했고 NST 시장까지 하게 되면은 지금 27%요. 아까 진단해준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올리는 그런 대회 나갔습니까? 누가 더 급등하나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저께 장 마치고 나서 LS 일렉트릭이 뭐 엔비디아 향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액침 냉각 관련된 그런 전력 설비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납품하고 있다는. 오늘 뭐 한 20%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10몇 % 끝나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나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런 나라였냐고요. 지금 최근에 세계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제일 큽니다. 그게 코스닥 쪽으로 좀 이전되고 약간 전이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조금 약간 저의 생각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이건 진짜 내일 아마도 시초가 시작하면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진다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목표 주가는 얼마 잡으시냐면은 오늘 그 35,850원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토탈 해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저는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내일 올라가면 좀 파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시천연이 매수 가격 딱 그 부근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37,800원에서 4만원 정도? 38,000원에서 4만원 정도 목표까지 잡고서 거기서 한 번에 파시지 말고요. 절반 팔고 이렇게 끊어서 파세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8,000원에서 2차 4만원 잡고 거기에서 진짜 오늘처럼 기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왔다. 오늘도 기관들이 170만 주 외국인들이 195만 주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추가 매수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4만 원도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전력이 못 올라갔던 거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주시장이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한국전력에 지금 뭐 PBR이 0.58배밖에 안 되거든요. PER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38,000원, 4만 원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거는 1차고요. 만약에 38,000원하고 4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팔지 마세요. 팔지 말고 뭐 한 4만 5천 원, 5만 원까지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보이네요. 자, 심택 17,700원에 10%. 안녕하세요. 단기 중기 매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저 이거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평단도 지금 봤거든요. 실제로 심택 같은 경우는 제가 얘를 왜 추천을 드렸냐면,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실적 열어보면 심택은 사실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 투자 채널 보면은 제가 주기적으로 수출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서 말씀드리죠. 이런 애들 관심 가지세요. 이런 애들 관심 가지세요. 말씀드리는데, 심택이 대표적이에요, 반도체에서. 기판 애들이 지금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가 찍히는 것들 중에 우선 가장 좋습니다. 네, 가장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 같이 찍히는 애들이 리노공업의 소켓이라든지 또 소재 단위로 같이 찍히는데, 저는 기판 쪽, 심택,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이쪽은 그냥 대놓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실적 반영이 안 돼 있죠. 다음 어닝 시즌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최소한 지금 흑자 전환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빠진 폭 한번 보세요. 사실 엄청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가격권은 그다지 부담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 실적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의 형성되어져 있는 가격권이기 때문에. 물론 뭐 대놓고 지금 좋은데 주가 내려가 있었던 SK하이닉스 같은 애들이 선발대로 먼저 움직이지만 저는 심택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단기로 보지 말고 좀 기간 투자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 보고요. 그랬을 때는 이 3만 원권까지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 상승할 때가 같이 섹터가 같이 수급받고 이 유동성 속에서 퍼포먼스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뻗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같이 대형 섹터들이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심택 같은 경우는 상방이 좀 더 많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라서 저는 일단 3만 원까지는 홀딩. 네, 그 다음부터는 좀 대응의 영역으로 두셔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익이 많이 찍혀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불안하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좀 조정 나오면서 가더라도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어가지고 3만 원 정도까지는 홀딩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히든카드, 준비된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히든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오늘 워낙 많은 종목들이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 이제 2월에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애인데, 얘도 이제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이야기 드렸던 애죠. APR입니다. 수익률이 좀 많이 찍혀요. 게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번 주 정도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APR을 필두로 한 화장품, 피부 미용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피부 미용 바이오까지 해서 이 소비재 탑라인들이 굉장히 잘 갔단 말이에요. 그중에 중심에 있었던 APR입니다. 근데 랠리가 쉽게 끝나지 않죠. 제가 APR을 소개해드릴 때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지난 2021년부터 해서 지금 2025년까지 매 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계속 실적 입장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이 APR의 랠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팔로 개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국내 매출 비중이 한 50%였는데 지금은 40% 단계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해외에서 더 많은 팔로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척한 팔로에서의 성과가 그대로 숫자로 찍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핵심은 미국 시장이랑 일본 시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이 캐파가 큰데
얘네 제외하더라도 중동이나 중국 타겟으로도 지금 팔로 개척이 들어가 있고 여기 매출까지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면 다음 어닝 시즌에도 기대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얘는 추가 목표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16만 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가져온 섹터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시장 중심이 되는 애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다라면 오늘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랑 좀 맞아떨어지는 형태의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이든 섹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주입니다. 사실 항공주는 많지 않죠. 그래서 국내 항공 중에서는 대부분이 또 LCC 타겟이 많죠. 지금은 인수합병이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혜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는 애를 가져왔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항공주들 얘기 드리는 것보다 종목 열어두고 이야기 드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히든 종목, 예시 종목이랑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주주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TA항공부터 해서 다수의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 팔로우업은 제가 좀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요, 이제 항공주들이 관세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이후로 해서 아무래도 관세 노이즈가 더 많이 불거진다라는 거는 이제 화물류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 마진이 큰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4월 초부터 해서 급락이 쭉 빠졌어요. 실제로 이건 항공주뿐 아니고 글로벌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다 빠졌거든요. 근데 빠진 다음에 증시의 대부분의 주도성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제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신고가까지 돌파하고 있죠. 근데 항공주들은 바닥에서 많이 회복을 못했어요. 왜? 뭐가 문제가 되었었냐면 관세 노이즈가 해결이 안 되었더라는 지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해결이 되나 안 되나 하는 시점에 이란 이스라엘의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종목 먼저 얘기 드려야겠죠. 죄송합니다. 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가져왔고요. 그래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어서 이야기 드리자면 가장 비용 크게 계산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유가입니다. 유가에 대한 노이즈가 제일 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면 유가 노이즈가 커져 있고 아무래도 물동량도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항공주도 당연히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관점들이 많았고 실제로는 증시 레벨, 전반부 레벨 대비해서 굉장히 할인가로 적용되는 가격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대한항공이 올라오죠. 이거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유가에 대한 노이즈 해소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가가 이 전쟁 노이즈가 발생하기 이전 값까지 돌아왔죠. 60불대 레벨까지 내려오게 된 건데 이거는 저는 항공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할인받았던 가격 폭이 제자리까지 가야 되는 원동력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7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관세 노이즈도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항공주가 잘 가고 있었다가 특히나 국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한령 해제라든지 중국인 관광객이 다수 들어오고 있는 구조 속에서 수혜 가능성이 훨씬 높게 점쳐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이즈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혜받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악재로 해석되는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 그 말은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의 영역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져왔고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실적 단위로 보더라도 회복세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해서 지금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구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천천히 회복세에 있고 또 하나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들이 또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 가지고 보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는 천천히 모으는 전략으로 타겟하셔도 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항공급의 이제 항공사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보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도 저가에서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좀 모멘텀을 같이 할 가능성도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3주차째 출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리뷰 잠깐만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가 DI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 올라갔다가 좀 밀렸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16,130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차트 한번 올려주시죠. 지금 보면은 17,5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한전이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고, 코스닥도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 상한가 같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 디스카운트 됐던 그런 대한민국 지수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어쨌든 간에 재평가 받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지금 약간 소외가 됐지만은 그래도 힘내시고요. 반드시 코스닥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DI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까지 일단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세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리가 시초가가 39,000원, 1,000원이었는데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고, 좀 아쉽죠. 오늘 같은 날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 막 15%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형주들만 지금 올라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4만 원대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새벽에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선정을 할까 했다가 증권주를 쫙 했어요. 증권주를 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탑비 종목으로 지금 키움증권 같은 거를 지금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다 오른 상태에서 좀 갖고 나오기가 뭐해가지고 또 그래 그러면 반도체 또 가자. 어차피 뭐 그래서 반도체 쪽을 좀 좋게 보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선정을 했고요. 자, 화면 보시면은 AI 반도체 3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유가 뭐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28만 원까지 가면서 신고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정부의 AI 100조 원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GPU도 지금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AI 관련된 그런 지금 국가대표 선발을 해가지고 민간 차원으로 AI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AI 소버린 AI를 이루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지금 기존의 빅테크들 뭐 국내적으로 투자한 거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AI 투자가 많아지면서 GPU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들은, 그리고 최근에 DDR5 가격도 계속 4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 너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좀 어떤 거로 할까 고민하다가 한 6개 종목을 지금 선정을 했거든요. 그 6개 종목 중에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저는 항상 엔비디아 먼저 앞단에 놓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소부장 중에서는 ISC, 그리고 동진세미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만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야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1년 52주 신고가 정도까지 올라온 종목이 이수페타시스하고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정도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운데서 동진세미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수페타시스는 좀 뭐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 ISC를 좀 오늘은 좀 약간 히든카드도 한번 소개를 드리겠고요. 드리는 이제 그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ISC가 일단은 ISC에 관련된 그런 전체 매출 비중에서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많습니다. 뭐 테스트 소켓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한 거의 85% 이상 되고요. 그리고 모회사가 어디냐면은 SKC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 SKC 앱소닉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M&A, 전략적 M&A를 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매출 볼륨을 높이면서 그 ISC하고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측면, 그리고 HBM 소켓이라든지 유리기판 소켓 관련돼서도 지금 개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히든카드를 갖고 나왔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ISC 지금 뭐 바닥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과거에 코스피 지수의 뭐 한정 같은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누가 쳐다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정부의 그런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밸류업 추가 밸류업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그냥 저 PBR 종목들을 실적과는 무관하게 고 PBR이든 저 PBR이든 그냥 다 주워 담는 것 같아요. 바스켓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서 중소형주들이 소외되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팔고서 딴 데 가기도 그렇고 그렇게 가면 좋은데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손실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팔고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반등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측면에서 소개를 익혀드리는 거고 목표 주가는 65,000원이요. 지금 저항선의 위치가 이렇게 추세 저항선의 위치가 이렇게 위치했거든요. 거기가 한 65,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48,000원. 48,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편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을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 중소형주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상한가 가는 대한민국 주시장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보면은 사실 운용령님 라인 시대 끝나고 나서 바로 또 공개방송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11시 네. 10분에 네. 공개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그 두산 에너빌리티 아시죠? 네.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네이버 두 개의 섹터가 이제 하나는 원전이고 네이버는 AI거든요. 두 개 섹터 관련된 종목들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 또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AI 소프트 관련된 종목들 딱 두 개 섹터만 정확하게 11시 10분에 진행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토마토 투자 자문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시간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딱 12시 전에 이렇게 맞춰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공개방송 진행합니다. 이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진행하고 있는데 매주 월, 수, 금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 오후 4시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내용이 저는 지금 불붙은 장세잖아요. 근데 시장 보게 되면 실제로 불붙는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종목들을 서서히 팔고 새로운 쪽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인 건데 다음 차시 이제 다음 순서로 불붙는 쪽이 어디 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종목이나 섹터 얘기 많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김군의 근본투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 채널 나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나서 시장 얘기 잠깐만 해달라고 우리 PD님이 또 이야기 주시는데 운용령님 오늘 미국장도 좀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내일 시장 어떤 방식으로 좀 갈까요?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 그 주도주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대부분. 거기에서 저 PBI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신고가를 계속 가는 종목들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나는 좀 약간 저점에서 급등하는 거를 노리겠다면 거기서 길목을 지키시는 거고 나는 그냥 가는 말에 그냥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겠다면 리스크를 안고서 투자를 하시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고 만약에 저점 부근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를 공략하시냐 그러면은 첫 번째 강한 상승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종목에 눌림목을 공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냥 SK 하이닉스라든지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계속 가는 종목을 선택하신다면은 저는 지주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주사 상법 개정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 지주사들이 지금 저 PBR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주목받는 종목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갖는 종목들이 CJ 같은 종목 괜찮고요. CJ 같은 종목 괜찮고 그 다음에 뭐 한화,
그리고 HD 현대 이런 종목들. 오늘도 갑자기 뭐 시가총액 종목들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HD 현대중공을 갑자기 뭐 7% 올라가는 거 봤을 적에 야 이거는 뭐 지금 정상은 맞는데 굉장히 강한 정상이구나. 이게 지금 뭐 고평가됐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선택을 잘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섹터로 봤을 때는 증권주라든지 아니면은 지수사를 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간략하게만 좀 코멘트를 하고 마무리를 하자라면 실제로 오늘 미국 장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실제로 오는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전쟁 노지가 딱 터지기 전에 미국 장 반도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또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구조를 봤을 때는 실제로 정상화되고 있는 구조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번 주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반도체 종목들이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올라가는 구조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타당한 형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보면요. 미국 증시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매크로 쪽 보면은 달러 가격이 빠지고 있고 또 오늘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는 아직 금리 인하는 안 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최근에 아무래도 지금 부의장으로 선임된 보우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어제자에 그랬죠. 금리 인하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은 엄청 매파거든요. 증시 입장에서 도움되는 얘기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무래도 주요 인사들 특히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있는 지점에도 있다 보니까 다음 차시 노이즈의 중심에는 금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래도 저PBR주라든지 정책주들 그리고 아무래도 고시총주들이 움직였다라면 성장주들은 나름 좀 소외됐던 형태들이 있거든요. 성장주가 탄력을 받는 구조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까지 살펴보면서 가면 내일장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날 찾아뵙고 있는데 최근에 또 운용용님께서 합류해 주시면서 인기가 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올라갔나요, 살짝? 운용용님 오시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봐주시고 또 아무래도 운용용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시고 계시고 종목 상담도 오늘 많이 주셨는데 시간상 상담 못 드린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문의 주시면 최대한 많은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시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